코헤런트 논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협업에 대한, 마찬가지로 방법론에 대한 부분이고, 저그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종족인데, 어떤 오락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어떤 이런 코헤런트에 대한 부분과 굉장히 유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해를 좀 잘한 부분이 있어서, 좀 오락적이긴 하지만, 좀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표 준비했습니다. 목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과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태스크 어사이너, 그리고 멀티 로봇, PEFA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검증 내용과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록에 대한 부분입니다. 코헤런트는 태스크 어사이너한테 질의를 하고 그 태스크 어사이너가 하위 레벨로 작업들을 분류를 한 다음에 하위의 로봇들에게 작업들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행 방법에는 관련을 하지 않고 그냥 뭉텅이의 그 지시만 전달을 하고 하위 로봇들이 작업을 실행을 하면서 어떤 변화되는 환경이나 작업의 성공 실패 여부를 다시 태스크 어사이너한테 반환을 해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요런 어떤 분업화의 과정이 스타크래프트 종족 중에 저그의 그 컨셉과 굉장히 유사해가지고 논문을 읽으면서 이거랑 엮어서 설명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그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태스크 어사이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 친구는 오버마인드라는 친구입니다. 어떤 저그 군단의 최고 의사 결정자이자 얘가 그냥 저그 그 자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친구가 의사 결정을 한 것을 이제 하위에 있는 로봇들에게 나누어서 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그의 그 개체가 컨셉상 어떤 수억 마리의 개체들이 있는데 이 개체들이 이 오버마인드의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투를 수행을 하기보다는 어떤 유닛을 어디에 배치하고 어떤 그 개체를 만들지 직접적으로 결정을 하는 존재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층적 명령 전달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큰 작업을 수행을 하는 친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개념이 이 논문의 태스크 어사이너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태스크 어사이너는 시스템의 중앙 컨트롤러인데 사용자가 복잡하고 긴 지시사항을 입력을 해도 로봇들이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하위 작업으로 분해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뭐 어떤 모터를 얼마나 돌려라, 어디에 어느 시점에 뭐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라 라는 과정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해야 하는 어떤 서브골만 추출을 해서 전파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봇의 각각의 능력도 알고 있고 그 지금 현재 환경 정보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로봇에게 임무를 할당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적으로 로봇들이 이제 작업을 실행을 하면서 그 결과들을 태스크 어사이너에게 다시 돌려주는데 동적으로 바뀐 환경에 대해서 다른 계획 전략을 세워서 실시간으로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 이력들을 좀 관리를 하면서 로봇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과정들을 관리를 하면서 이게 무한정 길어질 수가 있는데 어떤 LLM들의 특징이라고 하죠. 뭐 GPT나 제미나이가 전체 데이터를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맥락적으로 그 요약본을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다시 이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추론을 하는 것처럼 로봇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들 요약을 하고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좀 효율적으로 주변의 정보들을 알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멀티 로봇 시스템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이것들이 뭐 히드라 리스크, 저글링, 뮤탈리스크라고 하는 어떤 저그의 개체들에 대한 대표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로봇의 종류죠. 로보틱 암, 뭐 로보틱 도그, 쿼드로터라고 하면 이렇게 좀 매칭이 되나요? 이 로봇의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처럼
반대로 말했네요. 저그에 다양한 개체가 있는 것처럼 로봇에도 어떤 다양한 로봇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어, 이 로봇들은 고유한 액션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로보틱 암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동할 수 있는 로봇은 아니라서 어떤 테이블 위에서의 액션 공간이 있을 거고 로보틱 도구는 어떤 지면에서의 액션 공간, 쿼드로터는 공중에서의 액션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각각의 스킬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로봇 엑스큐터가 어떻게 작업을 실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태스크 어사이너가 뭐 사과를 가져와라 라는 하위 작업을 받으면은 로봇은 자신이 실행 가능한 동작 목록을 이제 검토를 합니다. 스킬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들을 검토를 해서 어떤 뭐 무브 투어드나 그랩 등의 최적의 행동,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적의 행동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포던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판단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로봇계가 높은 식탁 위에 물건을 놓으라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자신이 이 물리적 높이 한계를 인지하고 있어서 이게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면은 실패에 대한 부분을 담아서 태스크 어사이너 쪽으로 피드백을 보냅니다. 그래서 현장 정보에 대한 페일리어 피드백이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이거는 내 능력상 안 되는 작업이다. 뭐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실패에 대한 정보를 담아서 태스크 어사이너한테 다시 돌려주는 부분까지 어떤 작업 수행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와 작업의 성공 실패 여부까지 담아서 반환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스크 어사이너와 멀티 로봇 시스템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이제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PEFA 메커니즘입니다. 태스크 어사이너와 로봇 엑스큐터를 연결해주는 방식인데, 이 친구, 왼쪽에 보면 이 친구는 이제 오버로드, 대군주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저그에서 전투 능력은 없지만 인구수를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의 컨셉이 뭐냐면은, 오버마인드가 바로 하위 개체들한테 작업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수십억 개가 되는 굉장히 많은 개체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 오버로드라는 개체를 둬서 이 친구들이 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유닛들에게 작업을 시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오버로드가 이 코헤런트 논문에서 어떤 역할이냐면 이 태스크 어사이너와 로봇 엑스큐터를 통해서 이 작업이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통신에 대한 방법론이 이 오버로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설명은 이제 그림들이 연결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라 놨다가 이제 한 번에 연결돼서 이제 보여드리는 부분인데 이 흐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태스크 어사이너에서 어떤 프로포절, 제안이죠. 제안이 뭐냐면은 큰 작업에 대한 하위 계획입니다. 그것을 이제 제안을 하는데 제안이라는 어떤 데이터 패키지가 돼서 로봇의 실행 프롬프트에 적당히 주입이 됩니다. 그럼 그 실행 프롬프트에 주입이 돼서 로봇에게 전달이 되니까 그것을 로봇 내에 있는 LLM이 또 분석을 해서 적절한 작업을 선택을 하는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버로드가 하위 개체들한테 작업을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할 것 같고, 이제 로봇들이 이제 스스로 움직이면서 환경 정보를 수집을 하고 성공 실패 여부를 종합을 해서 태스크 어사이너로 다시 올려 보내는데 그 부분도 이제 오버로드가 전장의 상황을 뭐 관찰을 해서 적당히 잘 요약을 한 다음에 다시 오버마인드한테 전달을 하는 그런 피드백 요소도 수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어사이너가 직접 모터나 어떤 로봇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건들지 않아도 어떤 프롬프트를 통해서 잘 전달이 됐기 때문에 로봇이 스스로 목적에 맞게 잘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그게 이제 오버로드의 역할이고 그게 또 태스크 어사이너와 로봇 엑스큐터의 커뮤니케이션의 중간 다리의 방법론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헤런트에 대한 검증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요 벤치마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다양한 난이도의 서브셋, 하위 작업들을 정량적으로 비교를 한 지표입니다.
여기 타입 태스크가 있는데 모노 타입은 한 종류의 로봇만 참여하는 작업. 보통적으로 평균 0.9, 이 hours가 코헤런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0.9의 성공률, 7.4단계로 수행을 했고 듀얼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수행. 12번에 거의 12번의 단계에 나눠서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트리어 타입은 3개의 로봇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럼 이제 또 좀 더 태스크 어사이너가 정밀한 작업 분배가 요구되는 태스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16.1의 단계로 작업을 잘 수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들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넌 DMRS 방식은 분산형 대화 방식인데 로봇들끼리 대화를 해서 결정하는 방식이죠. 작업이 좀 복잡해질수록 성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MRS는 그냥 단순하게 중앙 지주면 그냥 중앙에 있는 서버가 다 결정하고 전부 다 결정하는 방식으로 복합 협업 단계에서 조금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층적 구조나 피드백 루프가 부족해서 나온 결과라고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MCTS, 요거는 이제 그 COTS 논문에서도 언급했던 것과 비슷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전통적 탐색이지만, 트리오 부분을 보면 성공률이 0%라 너무 다양한 부분에서는 이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완전히 성공을 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런 것 부분을 이제 COTS에서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테이블을 좀 확인을 해보자면 두 번째 벤치마크인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도 일관된 성능을 좀 발휘하는지를 평가한 지표입니다. C는 이제 S1부터 S5까지 있는데 S5가 가장 복잡한 구조라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S1부터 S4까지는 성공률 100%죠. 전부 다 성공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S5의 살짝 복잡한 구조에서는 0.87로 그래도 꽤 높은 성공률 유지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방법론과 또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평균 성공률이 이제 DMRS 경우는 0.37에서 0.6으로 굉장히 편차가 크고 이제 또 원디면은 이제 1차원적으로 작업을 수행을 했을 때 또 한 걸로 보면은 어떤 고도화된 작업 수행에서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CMRS는 이제 간단한 작업에서는 좀 선망을 하긴 했는데, 이 작업이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이쪽에서 좀 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MCTS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공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헤런트가 어떤 부분에서도 객체의 배치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좀 높은 성능을 유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태스크 어사이너가 적절하게 하위 작업으로 분업하는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